6월 2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후쯤 되면 한 4시 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둘이 만나서 1박 2일간 회담을 한 내용을 밖으로 풀겠죠. 저는 그 회담 내용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시간으로 26, 27, 28 사흘간은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권 변호사가 미국 의회에 나가서 트럼프와 관련된 중대한 증언을 3일간 연속하고 특히 27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8일쯤 되겠죠, 오늘. 이때는 아주 미국의 언론에 공개된 그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저녁에 7시 40분인가 그 번개 뉴핑을 하면서 대통령의 딸 부부가 살던 구기동 청구 빌라가 한때 의보공단에 압류되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주장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퍼플리즘적이다 싶을 만큼의 복지를 강조하는 문 정권이 어떻게 자기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딸 부부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의료공단에 그 집이 차압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청와대가 입장을 한번 밝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보완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지는 의보공단에 차압되던 시점에 그 집에는 문다혜, 서창호, 딸 사이가 살던 게 아니라 딸과 사이는 차압이 되는 시점에 양산에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딸 부부가 결혼을 2010년 3월에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2달 뒤에 3억 4,500만 원을 주고 이 종로 구기동에 있는 청구 빌라를 샀던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구 빌라를 살 때는 건저당 설정이 다음 달 6월 23일, 2010년 6월 23일 돼 있던 걸로 보아서 아마 한 1억 정도의 은행 대출을 이렇게 끼워서 사지 않았나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2012년에 대선이 임박해서 문재인 부부가 그 구기동 빌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딸과 사이가 결혼하고부터 살던 집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부부가 들어가서 살아요. 뭐 대통령 부부가 소박하게 빌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양산에 큰 전원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또 모양도 좋고 또 편의상으로도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에 집이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야 됐겠지요. 그래서 문재인 부부는 딸 부부를 양산 집으로 보내고 2012년 어느 시점에 구기동 빌라에 대통령 부부 2명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딸과 사이가 살고 있는 집에 너네 내려가서 우리 집에 살아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사이가 사람이 좋다 해도 장인 장모가 너 저기 지방에 우리 집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우리는 너 그 집에서 좀 당분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하튼 딸 사위가 양산으로 군소리 없이 간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지. 제대로 된 대기업에 다니거나 다른 요가 강사고, 사위는 한때 정권회사 직원이었다 하는데, 그때도 정권회사 직원이었으면 양산에서 여의도 정권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위도 결국 이 직업이 그때쯤에는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 부부가 2012년부터 구기동 빌라에 살고 딸 사이는 양산에 내려가서 삽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문재인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구기동 빌라가 2015년 2월 5일 날 이 압류가 됩니다. 그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민건강보험 마포에 있는 마포 영리동에 있는 건강공단에서 이 집을 압류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양산지사라고 가로에서 네 글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양산에 내려가서 살던 이 문다의 서창호 부부가 의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장기간 체납을 한 이 부부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또 아마 문자로도 지금 당신이 체납하고 있다 내라 하고 여러 차례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대략은 집을 의보 체납으로 집을 압류할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체납이 되어야 집 압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에 대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통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문다의 서창호 부부가 당시에 직장에 둘 다 다녀서 월급을 4대 보험을 포함한 월급을 제대로 받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보에 속해져서 집이 차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양산에 살던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안 냈는데 왜 구기동 빌라가 압류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의보공단이 이 사람들 재산을 갖다가 조사를 했겠죠. 보니까 둘 다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직장의 월급에다가 차압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문다에는 요가 강사를 했지만은 만약에 개인 이 사업자로, 자영업자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요가를 가리키면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입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거기에 등록된 개인 사업자 통장에 대해서 모든 개인 사업자는 자기의 통장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다가 지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입도 글로 가고요. 그 통장에 압류가 들어갔을 건데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지 않고 집에 압류가 들어간 것은 개인 소득들도 노출된 게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애도 낳았는데 도대체 직장도 둘 다 안 다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고 직업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 별장에 대한 별장직이었느냐? 네? 딸과 사이가요. 참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양산에 소재지를 둔 이 부부가 애도 키우는데 애를 키우면 얼마나 자주 아픕니까? 그럼 병원을 밥 먹듯이 가야 될 건데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의료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집 압류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자, 의료보험료가 요즘은 좀 복잡하게도 나와요. 개인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별도로 또 추가 이 소득 또 보험료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깜빡하고 안 내면 계속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마감시한이다, 마감시한이다 겁을 주면서요.
그리고 또 의보가 중지된다고 또 압박도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날라오고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안 내고 버티다가 결국 의료보험공단이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집을 압류했다는 겁니다. 그럼 집이 압류되면 이 압류를 풀기 전에는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이 집이 압류됐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의보 체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아버지가 2012년에 대선 후보였고 장인이 대선 후보였고 그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뭡니까?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2012년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진영이에요. 자, 2017년에도 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장을 했고 문재인 케어를 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비급여 중에 급여가 되도록 해주는 이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하면 의료보험이라는 부분이 주요한 문재인이 점수를 따는 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런 복지 강화를 상징하는 문재인의 딸 부부가 의료보험을 체납해서 둘 다 소득이 없었는데 의료보험료가 뭐 크게 나왔겠습니까? 집이 있으니까 집 등을 해서 직장이 없어도 제가 봤을 때 한 돈 10만 원 안팎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얼마나 안 냈으면 이 의료보험공단이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때 차압에 들어갔겠습니까?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편적 복지나 문재인 케어를 주장하기 전에 의료보험료부터 자식들이 내도록 했어야 되지요. 자, 그런데 뭐 딸 자식이 안 내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의료공단이 차압한 집은 구기동 빌라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2월 5일 날 그 차압을 했을 때 그 압류를 하게 되면 집에 압류했다고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은 의료공단에 대해서 압류 조치되어 있으니 빨리 돈을 내고 해지해라. 그전에는 매매나 이런 것이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집이 압류당해 있으면 이거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락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압류한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집이 압류됐다라는 통보가 가지 않겠습니까? 압류한 집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2015년 2월 5일 날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딸 부부가 올라와서 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모든 조사를 통해서 봐도 그 당시에 구기동 빌라에는 집주인은 사이 서창호지만은 실제로 그 주인은 문재인 부부였습니다. 자, 2015년 2월 5일이 묘한데요.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15년 2월 8일 날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나가서 45.3%를 득표해서 41.78%를 득표한 박지원을 가까스로 꺾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을 압류를 할 때는 그냥 압류하는 게 아니라 통장을 압류하든 집을 압류하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압류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우편물로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압류 통보 같은 부분들은 그냥 우편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략 등기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이 압류를 하면 그 전에 이제 내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오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압류되었다라고는 확실하게 통보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집에 살던 문재인은 그 압류 후 3일 만에 당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압류된 집은 그로부터 이 한 달 한 20일쯤 뒤에, 그러니까 2015년 3월 26일 날 압류가 해제되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냈다라는 거죠. 의료보험료를요. 그래서 약 압류 기간이 한 50일쯤 압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문재인은 그럼 이 집에서 언제 이사를 갔느냐? 대략 언론에서는 2016년 초에 홍원동에 빌라를 사서 이사를 갔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개된 바로는 문재인 부부는 홍원동의 빌라를 2015년 12월 17일에 매입을 해서 갔습니다. 매입 가격이 2억 8,500만 원이고요. 이렇게 매입한 집을 이제 곧바로 이사를 갔지요. 그러니까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이사를 간 걸로 보입니다. 집을 좀 고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살았냐? 1년 한 5개월을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 5월 9일까지도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통보를 그 집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5월 한 12일인가 청와대로 들어갔지요. 그러고 난 뒤에 한 5개월 뒤인 2017년 10월 13일 날 3억 4천만 원에 자신의 보좌관이었다가 국회의원을 할 때, 그 다음에 손혜원의 보좌관으로 옮겨갔다가, 왜냐하면 문재인이 국회의원을 출마 안 했으니까요. 2016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당선된 뒤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는 김재준이 이 집을 2017년 10월 13일 날 3억 4천만 원을 주고 산 걸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은 대략 2012년 대선 임박해서 한, 제가 볼 땐 정확하게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 8, 9월쯤에 구기동 빌라로 들어가서 구기동 빌라에서 2015년 12월 말까지 살다가 적어도 2016년 1월부터는 홍원동 빌라로 옮겨가서 2017년 5월 한 10일까지 대통령 당선되고 하루 이틀 뒤에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5개월 뒤에 자신의 부속실에 근무하는 보좌관한테, 행정관한테 그 집을 팝니다. 자, 부속실에 근무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중드는 사람이죠. 또 후보 때도 역할을 캠프에서 했을 것이고, 또 손혜원의 보좌관, 문재인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다면 문재인의 그야말로 집사 같은 인물이 그 홍원동 빌라를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재인이 살고 있던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압류 통보가 갔다. 그리고 그때 3일 뒤에 당 대표가 당선되고 한 달, 한 20일쯤 있다가 압류를 풀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 대표를 하고 있던 시점 직전에 압류 통보가 갔다. 그래서 당 대표가 당선된 시점에 집이 압류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몇 분 했어요? 자,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되고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18억 2246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재산 내역을 보면 양산시 그 땅과 단독주택, 김정숙 명의의 서울 서대문 소재 건물과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 그리고 모친 강한옥
여사 소유의 부산 영도구 소재 아파트 등 토지 3억 3,758만 원과 또 건물 7억 5,805만 4천 원 등의 재산을 보유했고, 문재인은 본인 6개 은행 계좌에 5억 2,100여만 원, 김정숙은 4개 은행 계좌에 3억 2,280만 원, 또 더 나아가서 김은 대략 뭐 이렇게 해서 모두 8억 한 6,780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고, 딸은 독립생계자라고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 또 당대표가 곧 될 사람이 당대표 되기 직전에 압류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압류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이 집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어제 거듭 제보자와 확인을 했는데, 제보자 말로는 작년 10월 24일에 문다혜가 문재인과 아주 가까운 우리들 병원, 이상호 씨의 우리들 병원에 10월 24일 입원을 했다. 그럼 어떻게 입원했다라는 걸 알았느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자기 집에 아픈 분이 있어서 자기도 간호를 하려고 그 병원에 갔는데 이 복도하고 엘리베이터에 무전기 든 경호원 같은 사람이 늘었었다. 뭔 일 있나 했는데 밖에 뭐 사러 갔다가 들어오니까 병원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정숙 씨가 나오더라. 그래서 위에 가서 여기저기 좀 캐 물으니까 누가 입원했냐? 저 사람이 왔다 갈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입원한 거 아니겠느냐? 병문 아닌가 하고 물으니까 문재인 딸이 입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은 기본으로 입원했어야 될 것이다. 왜? 척추병원에 와서 입원한다면 기본은 한 일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 병원과 관련되는 지금 이 산업은행의 1,400억 대출, 그래서 먼저 부채가 잡혀있던 신한은행의 270억쯤 되는 대출에 연대 개인 보증인으로서 이상호 원장이 들어가 있던 걸 빼는 과정에서 이 신한은행 측이 서류를 조작했다 해서 거기에 당시 부인이 하던 이 레스토랑 사업에 본의 아니게 포함되어서 가담했다가 역시 부채를 지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상호를 빼주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했지요. 그러다가 아마 그 사람이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송의 결과 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만 조금 냈는데, 나중에 결국은 판결이 끝난 이후에 사문서 위조 증거를 갖다가 잡아서 다시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것이 석연치 않게 돌고 하고 있다. 그 소송을 주도한 사람이 어떤 종교인의 돈을 빌었고, 그 종교인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주도한 사람의 지금 제 이름과 내용도 제가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당시 곧 대통령이 될 야당의 당수가 될 사람의 집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딸과 사위 부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집이 압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문재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압류 통보 받은 지 3일 뒤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은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들 병원의 자신의 집안과 아주 관계가 깊은, 앞으로 저 우리들 병원에 캐면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죠.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은행 측이 했겠지만요. 그런데 그때는 경호원이 등장하는 VIP 입원 대우를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된 의무로 의료보험료를 내는 일에는 뒷공무니를 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석연찮은 이유로 태국에 갔는데 거기에도 경호원을 데리고 가고 이제 서울 병원에 와서 누울 때는 병원까지도 경호원이 맨날 며칠 지키고 있어야 되고 국민된 의무는 하기 싫고 혜택은 다 누리고 싶은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어서는 되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박하기 좋아하는 청와대는 오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는 오늘 광고를 뭐 4개를 넣고 10개를 넣고 그러지 말고요. 광고 중간에 이 아이템에 1개만 넣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개만 신청했습니다.